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서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88 서울 올림픽은 몇 번째나 될까요? 아마 상위권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8 서울 올림픽 하면 잠실이 떠오르죠. 물론 잠실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지만 그 주변을 하나로 통틀어서 잠실이라고 합니다. 뽕나무밭 천지였다는 잠실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올림픽의 씨앗은 어떻게 던져지고 성장했을까요? 사람들 아우성 치는 소리 나는 지역이 잠실섬입니다. 네 발군에는 비상 연락했나? 예,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동했다고 하니까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저 섬 주민들은 모두 몇이야? 30명은 넘고 10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위, 정신 차렸나? 무슨 목을 그따위로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1970년도까지 잠실은 섬이었다. 한강에서 위로는 자양동, 아래로는 가락동이 있는 지역. 잠실섬은 오랜 세월에 걸친 모래의 퇴적으로 생긴 섬이다. 다시 말해서 남서쪽으로 흐르던 한강이 홍수를 만나 서쪽으로 방향을 옮기면서 생긴 곳이다. 일설에는 광진구 자양동 남쪽에 붙은 반도였던 것이 어느 해인가 큰 홍수 때 허리가 잘리면서 섬이 됐다고 한다. 한강의 다른 섬들도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실제로 잠실섬은 큰 홍수가 나면 번번이 피해가 나곤 했다. 아무튼 아이, 왜 이거 여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 여보, 이러다가 우리 모두 물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걱정하지 말어. 군부대든 경찰이든 오겠지. 새벽 3시예요. 이 시간에 누가 오겠어요? 뱃속에 애나 잘 간수해. 자, 혹시 떠내려가더라도 내 손 절대 놓치면 안 돼. 어? 알겠어요. 아가야, 걱정하지 말어. 세상 없어도 엄마 널 지킬 테니까. 문 내려온다! 햇빛 좀 끄고! 1966년 7월 27일 동아일보. 미군 제377 의무중대 소속 워지스 기술하사관은 잠실리에서 탕류 속을 헤쳐 물에 잠긴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둘씩 업어 나르는 등 눈물겨운 인간애를 보였다. 워지스 하사관은 헬리콥터를 타고 불안한 한강물 속에 잠긴 잠실리에 내렸을 때 마침 주민 31살 김재수 여인이 딸아이를 낳아 착실한 조산원 노릇까지 했다. 김 여인과 아기는 건강하며 워지스 하사관은 이 아기가 내가 이번에 구한 어린이 가운데 제일 어린 나이라며 싱글벙글했다. 한강의 모래섬 잠실. 잠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그 일대 한강을 메어 토지를 조성하는 공유 수면 매립 사업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잠실대교다. 1970년 4월경 서울시장이 김현옥에서 양택식으로 교체된 직후 시장 집무실. 건설국장, 광주 대단지 좀 가봤어요? 예, 최근에 간 건 지난달입니다. 야,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광주 대단지가 말입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야. 말하자면 서울 개발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흉물스러운 서울 판자촌 밀어내면서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서울시장쯤 되니까 이렇게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지만 그 사람들 심정은 어떨까? 예.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못 산다고 쫓겨난 사람들끼리 공동묘지처럼 한 군데 모아서 살게 했으니 그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어떻겠어요?
예, 시장님. 전 차마 거기까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며칠 전에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기존 시가지하고 대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예, 김현옥 시장이 공유수면 매립과 동시에 교량 건설을 지시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겠구만. 예, 결국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예산 확보는 나도 이리저리 알아볼 테니까 대단지로 가는 다리 하나 빨리 좀 넣읍시다. 그것이 잠실대교였다. 그리고 그즈음 건설부는 잠실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인가해준다. 인가가 나기 1년 전쯤인 1969년 가을, 김학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현대, 대림, 극동건설의 대표들을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잠실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건 때문입니다. 언제쯤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해서 여러분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 오시게 한 겁니다. 어떤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요.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연이어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화당 사정이... 부총리님,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치 자금이라면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요? 저희들은 그 관급공사 수주할 때마다 공화당 재정위원장 앞으로 정치 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정치 자금이야 필요하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2중, 3중으로 낸다는 게 저희들로선... 부총리님,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을 때는 달랑 입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죠. 잠실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섬이 육지와 연결돼서 육지나 다름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북쪽으로 제방을 쌓으면 섬은 없어지는 대신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양의 택지가 조성되죠. 그럼 그걸 전부 저희들한테... 우리끼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건설업 비수기 겨울 같은 때 남는 중장비 놀리면 녹이나 쓰지 뭐합니까? 그거 끌고 와서 우선 첫 해에는 제방만 쌓고 그 다음 해에는 모래 퍼다가 택지 조성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조성된 택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그걸 국영기업이나 정부가 사들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죠. 만약 일괄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에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되잖아요. 손해볼 일 있어요? 말해봐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는 일사천리로 시작된다. 참여 업체들이 공동 출자 형태로 세운 경인 개발의 주도로 1971년 2월 한겨울에 우선 물막이 공사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 단계였다. 그리고 공사 시작 2달 만에 물막이 공사는 끝났다. 이제 잠실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었다. 1971년 4월 16일 동아일보. 잠실섬의 육속 개발을 위한 잠실섬 남쪽 한강의 물막이 공사가 16일을 끝으로 공유수면 80만 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됐다. 지난 2월에 착공한 물막이 공사는 매립 허가를 받은 경인개발 주식회사가 맡아 폭 20m, 연장 330m로 매립, 잠실섬과 송파 지역을 육속화시켜 한강의 물줄기를 막게 된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관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물막이...
최 과장. 예. 여기 이 기사 좀 한번 봐봐. 예. 참.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다니.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잖아. 아니, 왜 우리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최 과장. 이거 인가 안 난 상태에서 공사한 거 맞지? 우리 서울시가 신청한 사업이니까 인가가 났으면 건설부에서 우리한테 회신을 했겠죠. 이게 서울시의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내가 모르고 실시 계획 인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실무 담당 간부도 모르고 있는데 공사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마 그땐 그것도 관행이었던가 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사전 공사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건설부 하수 과장입니다. 나 서울시 기획관리관 손종목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잠실 섬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죠? 예, 그게 조금 전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김 부총리님께서 건설부 장관님께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부도 경제부처니까 당연히 김학렬 부총리 소속이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건설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예? 건설부 앞마당으로 흘러도 서울시 행정구역이면 매립허가 신청서도 서울시를 경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지시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저희 입장도 난처했습니다. 그렇게 난처할 정도면은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부수지. 이럴 수가 있어요?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예? 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하는 이 공사는 불법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이게 에이. 그래도 어쨌든 공사는 계속된다. 언론은 한강변 동부 서울에 대변혁이 올 것임을 예고한다. 한강변 동부 서울에 새 시가리 건설을 위한 잠실 지역 개발 공사가 서울 성동구 송파 현장에서 기공되었습니다. 잠실지구 종합개발 계획을 그림으로 보면 잠실 섬 안에 한강 늪지대를 매립해서 모두 283만 평 가운데 193만 평을 택지로 만들고 15만 평의 종합경기장을 세우는 한편 51만 2천 평을 도로로 만들어서 영동지구와 광주대단지를 잇는 사방 순환도로가 생기려는데 매립공사가 끝나고 제방 축조공사가 끝난 건 1975년 말경이었다. 그러나 준공 검사는 떨어지지 않았다.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서울시장은 황야의 무법자라는 별명처럼 직원들을 엄격하게 통솔한 구자춘이었다. 시장님, 잠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토사가 부족해서 택지 조성 지역에 땅을 메우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서 우리가 몇 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토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하는 꼬락서니들하고는 토건업체들이 그런 거 하나 예측 못해서 원. 그래서 송파 언덕을 좀 까뭉개서 매립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뭐야? 그럼 그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런데 그게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문화재과에서 조사 중인 지역입니다. 아니 그럼 거기서 문화재 발굴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지역이 바로 오늘날 몽촌토성이다. 안 돼 그럼. 쓰레기장이나 찾아보라 그래. 예? 구이지구 공유수면 매립할 때 어떻게 했어? 연탄재 갖다가 부은 거 아니냐고? 잠실도 잡쓰레기로 하든 연탄재로 하든 알아서 하라 그래. 송파 언덕배기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몽촌 토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약 2년간 모인 연탄재와 쓰레기 더미에서 잠실의 역사는 시작된다. 요즘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값이 전국 최고 순위에 들어간다고 하죠. 바로 이런 논란과 혼란과 역경 속에서 오늘의 잠실이 탄생한 겁니다.